능력주의는 허상이에요, 허상. 능력주의대로 하면은 너의 노력, 너의 능력만큼 딱 돈을 벌게 돼. 이렇게 사실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김현철 교수입니다. 강의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인생 성취의 8알은 운. 인생 성취의 8알은 왜 운이지? 성취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소득, 건강, 인간관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소득으로 먼저 해봅시다. 내 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계은행의 저명한 경제학자 블랑코 밀라노비치가 무슨 일을 했냐면 전 세계 사람들의 소득 데이터를 하여튼 있는 대로 다 모으고 이 사람이 어디 태생인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성별이 뭔가, 교육을 몇 년 받았는가 이런 자료들을 쭉 모은 다음에 과연 어떤 요인이 이 사람의 소득을 많이 설명하는지를 한번 봤어요. 첫 번째로 밝혀낸 요인이 뭐냐면 이 사람이 태어난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하고 불평등 지수 이 두 개로 그 사람의 소득의 몇 프로? 50% 설명합니다. 수치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야 38선 위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도 김정일 찬양하고 있겠죠. 아프리카에 제가 굉장히 오래 살았었는데 거기서 연구하느라고 이제 많이 가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태어나면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게 태어나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좀 살기 좋지만 1930년대 40년대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일단은 반을 먹고 들어갑니다. 지극히 당연할 것 같죠. 이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작용하냐? 유전과 어릴 때 환경 누가 주나? 부모님이 주시잖아요. 부모님이 주는 DNA와 부모님이 주는 어릴 때 환경을 구분해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둘 다 주니까. 학자들이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유전이냐 혹은 환경이냐 이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경제학자들이 무슨 일을 했냐? 우리나라 애들이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미국이랑 유럽에 엄청 많이 갔죠. 입양 엄청 많이 보냈습니다. 그 입양한 부모가 애를 고를 수 없게 돼 있어요. 친자식을 내가 고를 수 없듯이 입양도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이걸 말하자면 자연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친자녀와 입양자녀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친자녀는 내 부모한테 DNA도 받고 어릴 때 환경도 받았죠. 입양된 자녀는 어릴 때 환경만 받았죠. 그래서 DNA 효과를 발라낼 수가 있었어요. DNA 효과를 발라내 봤더니 소득에는 대략 한 34%, 교육 연한 몇 년 동안 교육 받았는지 그것도 한 33%, 최소로 잡아서 30% DNA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릴 때 환경이 도대체 몇 %를 작용하는가? 부모님이 나를 막 학대했어. 이러면 이제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지잖아요. 어릴 때 환경 효과가 있으니까 맹무삼천지교 얘기가 나오죠. 그쵸? 요거는 퍼센테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아요. 어릴 때 환경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알죠. 최소한 몇 프로 되겠어요? 최소. 한 10%는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서 몇 퍼센트 됐습니까, 지금? 90% 왔어요, 90%.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굉장히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은인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굉장히 우연한 행운들. 이게 우연히 내가 노력한다고 된 건가? 은인을 만나는 게 내가 노력한다고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연한 것들 올라가죠. 게이지가 올라가죠. 90몇 올라왔죠,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코넬대학교랑 홍콩대학교기술대학교 교수잖아요. 홍콩 가게 되는 또 어떤 애들이 오냐면 중국의 특정 성에서 수석한 애들이 와요. 우리나라 수능 1등들이 막 있어요. 강의를 하면 걔네들 딱 손 들어요. 김현철 교수 뭔 헛소리야. 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 하루에 15시간 공부하는 애야. 너 좀 내 노력을 폄하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내 노력은 어디 있나요? 유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또 애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어떤 애는 더 오랫동안 집중해서 책상에 앉아있고 어떤 애들은 안 그렇잖아요. ADHD가 이제 유전과 어릴 때 환경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야간 먹으면 2시간 집중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노력할 수 있는 그리트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파이팅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타고나고 애가 할 수 있는 카파시티가 다 달라요. 그것들은 또 여기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력할 수 있는 힘조차 여기서 온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16시간 공부했지? 야, 그거 네 거 어딨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부모님 주신 거잖아. 부모님이 그런 환경 만들어줬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나의 노력의 퍼센테이지는 한 자릿수에서도 굉장히 작은 퍼센테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야, 알겠어. 인생에서 운이 중요하지, 당연히. 그런데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노력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당화 시켜주는 거야? 그 사람들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는 거야? 그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그쵸?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성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능력주의가 주는 가장 나쁜 점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지하는 것이 사실 능력주의가 주는 가장 큰 피해거든요. 제 동료 옆반 교수였는데 로버트 프랑크라고 그분이 이제 개탄하면서 얘기하는 게 미국의 탑 1%, 2%인 사람들의 인식 구조가 내가 진짜 노력해서 다 이루었다. 약간 이런 구조라는 게 진짜 문제예요.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까워. 내가 다 이뤘는데 왜 내 나라에서 돈 뺏어가? 짜증나네. 이런 반응을 하거든요. 약자를 왜 잠깐만 국가가 쟤네들 노력 안 한 애들인데 왜 쟤네들 걔네 보상해줘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개탄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조금 더 운이 좋았던 사람이라면 조금 더 운 나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좀 더 제너러스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관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저부담 저복지 국가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비교적 적게 내고 국가에서 도움 받는 것도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들 선진국 중에서 저부담 저복지는 없어요. 중부담 중복지로 갈 것이냐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인가를 사실은 논의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부담 저복지에서 이동을 할 건데 여기에 출발선상에 있을 때 우리가 뭘 인지하는 게 중요하냐 하면 세금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운 좋은 사람들이다. 내 게 아니다. 그걸 이제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거를 실패하고 힘든 사람들을 정당화시켜주는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신 이 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관대해지자. 근데 성취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가 노력하고 싶어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뭐 범죄인까지도 쭈쭈쭈 이렇게 해주는 거는 아니죠. 하지만 범죄인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부모의 방임 속에서 자란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운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 국가가 좀 그런 분들을 어릴 때 환경을 잘 도와줌으로써 그런 것들도 많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들에게는 위로를 전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여기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애들이 타고난 게 다 달라요. 공부를 우리가 푸시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애들은 100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애들은 10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100을 할 수 있는 애들한테는요. 막 푸시하면요. 걔가 막 축축축 치고 나갈 수 있죠. 걔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DNA가 또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아이들을 100을 하기 원하는 구조 속에 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타고난 정도로만 아이들을 푸시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운의 과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은데 그 운의 과실이 과연 잘 나누어지는가. 능력주의대로 하면은 너의 노력, 너의 능력만큼 딱 돈을 벌게 돼. 이렇게 사실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칠레입니다. 칠레. 우리나라는 스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칠레는 칠레 대학교하고 칠레 카톨릭 대학이 이제 최고예요. 요게 0이라고 쓴 게 칠레 대학과 칠레 카톨릭 대학교 법대랑 상대 커트라인입니다. 커트라인보다 10점 더 많이 받은 애, 20점 더 많이 받은 애, 10점 적게 받은 애, 20점 적게 받은 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 점수가 그보다 조금 높은 애들은 합격을 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합격한 거죠. 그렇죠? 여기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된 겁니까? 불합격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관심이 있냐면 합격을 아슬아슬하게 한 친구와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친구들을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붙은 애와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애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평균적으로는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만 달라요? 수능 점수 1점 차이 때문에 당락만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보고자 합니다. 졸업한 뒤에 상위 0.1% 고소득자가 될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보통 이런 대학을 졸업하면은 이제 한 2% 정도가 상위 0.1%의 슈퍼 고소득자가 돼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다 고소득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학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애들은 한 2%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스카이 떨어져도 서성한 가는 거예요. 서성한을 우수한 성적으로 붙은 애들은 한 2% 정도가 굉장히 고소득자가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붙으면 고소득자 될 확률이 1.5배로 뛰는 거예요. 3%가 되는 거예요. 딱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한 애와 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칠레의 사립고등학교는 어떤 거냐? 우리나라 치면 뭐 국제학교, 돈 많이 들고 부자 애들만 가는 클럽 형식의 그런 학교예요. 공립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은 애들. 누가 부자예요? 사립고 나온 애들이 부자예요. 아슬아슬하게 붙었을 때 부자가 될 확률이 사립고에서는 50% 넘게 올라갔죠. 공립고에서는 안 올라갔네? 그러면은 아슬아슬하게 대학 붙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찬스가 이런 애들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칠레의 현실인데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왜 그러는 거야? 칠레 대학 안에서 굉장히 클럽이시하다고 표현하거든요. 클럽 같은 형성이 된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등학교 동문회, 부자 애들끼리만 어울려, 대학 가서도. 그러면은 걔네들이 사회에 나간 다음에 이것도 다 연줄로 끌어주는 거예요. 사립고 애들이 부자들끼리만 끼리끼리 뭉쳐 사는 사회다. 이게 그 원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주의는 허상이에요, 허상. 근데 능력주의가 완전히 제가 쓰레기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능력주의는 뭘 비판하는 거냐면 학연, 지연, 세습제 사회. 능력주의가 처음 나온 거는 귀족 막 이런 거 있으니까 그냥 태어나는 거 하나로 막 다 평생 다 먹고 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우리나라에서 먹히는 얘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연, 지연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걸 깨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주의가 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여겨야 되냐? 그거 아니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은 굉장히 불평등하게 나누어지고 내가 운이 좋아서 고소득자가 되거나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게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어려운 분들도 돌아보시고 그들이 좀 운이 없었음을 인지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능력주의 하면은 우리 사회가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